눈을 뗄 수 없다 액션 영화 탑 10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엔 9위까지 9위 네. 람보, 언더시즈와 람보 네. 두 개나 했네요. 네. 두 개나 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한 6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영화 시리즈여가지고 우리가 뭐 계속 많이 봐야 돼 그렇죠. 영화를. 람보는 5개를 봤어야 되고 람보가 좀 심했네요. 네. 네. 이번에 몇 위냐? 그럼 8위요 8위. 네. Frank Martin is the best in the business. 75,000. Half now, half on delivery. He never made a mistake until today. What kind of state am I in? Deep trouble. You know what to do. Quiet. Why'd you try to kill me? You broke the rules. You opened the package. This fall, rules are made to be broken. The Transporter. 8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눈을 뗄 수 없다 액션 영화 탑 10. 8위. 화려한 액션, 숨막히는 차량 추격신. 제이슨 스타덤은 덤이 아닙니다. 대신 러브씬은 덤입니다. 8위는 트랜스포터 1, 2, 3. 3. 3D였어요? 네. 나도 1, 2만 봤네. 아, 3 안 봤어? 네, 3 안 봤어요. 지금 본 것만 얘기해. 뭐야? 이거. 네, 요거 트랜스포터도 트릴로지네요. 네. 1, 2, 3. 트랜스포터. 네. 트랜스포머 아니고요. 네. 아, 이게 제목 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헷갈렸던 그렇죠. 트랜스포머인 줄 알고. 그렇죠. 트랜스포머인 줄 알고 비디오 테이프나 아니면 이렇게 빌려갔다가 이거 뭐지? 뭐지 했는데 더 재밌어서 로봇 안 나와요. 왜 대머리가 나오지? 네. 트랜스포터는 이게 트릴로지가 있고 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제이슨 스테이덤. 그 다음에 2010 몇 년도에 리부트가 한번 나오고 네. 또 이게 이제 시리즈로 시즌 1, 2 해가지고 시리즈도 드라마로? 나오고 예. 아. 뭐 있었는데 그 뒤에 거는 좀 차치하고요. 네. 아니, 제이슨 스테이덤 나왔던 네. 앞에 트릴로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더라고요. 네, 이거 3개 보시면 네. 돼요. 예. 그럼 충분해. 충분하지? 충분해. 아유, 더 볼 것도 없어. 요 세 개 보면 그게 끝이야. 저 약간 액션을 혐오하는 것 같은 최 과장 저거. 지금 아유까지 나왔어. 야, 예. 그래가지고 협조 좀 예. 해. 야, 김 PD 없으니까 제가 저러는 거. 사회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트랜스포터는 총 3개의 작품이 있고요. 2002년에 첫 번째 작품 더 트랜스포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2005년에 트랜스포터 익스트림이 나왔고 2008년에 트랜스포터 3가 나왔습니다. 네. 네. 주인공은 다 그 멋진 대머리의 그 네. 멋대. 예, 마지막 막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막내 동생 정도? 네. 중견 멋대. 그냥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네, 제이슨 스테이덤이 프랭크 마틴이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네, 이 멋대 멋진 대머리의 회장은 쇼 코넬리라고 봐야겠죠. 쇼 코넬일까요? 네. 그 다음이 에데리스? 그 다음이 이제 에드 에리스가 이제 네. 중간 보스 정도 되고. 네. 제이슨 스테이덤은 한 약간 지역 본부장 정도. 중간 책 정도. 멋있어요. 멋있긴 멋있어. 네. 네. 트랜스포터. 네. 첫 번째 1편에는 제이슨 스테이덤이랑 그 여자 주인공으로 그 서기가 나왔어요. 서기. 아 그러게요. 그렇죠. 중국 배우 서기. 홍콩 대만 홍콩 배우 네. 서기. 이 배우는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뭐 출연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거의 사회적으로 되게 명망 있는 네. 뭐 대만 출신 가장 유명한 여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유명한 석이잖아요. 서기가 좀 매력적이긴 하죠, 참. 네. 네. 그리고 늘 이제 같이 나오는 매력적인 또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프랑스 경찰 아저씨. 그렇죠. 타르코니 형사 역으로 프랑스와 베를랑. 베르랑. 프랑스와 베를랑은 우리 전에 네. 선생님 영화 할 때 코러스에서 나왔죠.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었나. 아.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가 트랜스포터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트랜스포터를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고백하건데 이번에 트랜스포터 처음 봤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있는 줄 내가 아는데 얘기 손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도. 준혁이도 안 봤어?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 처음 봤다고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어떻게 뭐 오시엔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다가 잠깐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내가 각 잡고 앉아서 트랜스포터를 보고 앉아 있을 없어요. 줄이야. 내가 생각을 못 했지. 저는 심지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트랜스포머에 진짜 무슨 아류로 만들어냈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차가 나오니까 차가 이제 나중에 왜 차가 변신을 안 하지 막 보고 있는 거구만. 저는 운전을 잘해야 되는 차네. 그리고 예, 이 트랜스포터가 이것도 3년 간격으로 2000년대 초반에 네. 세 편이 나와서 나는 너무 재밌게 봤어. 이 영화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금 봐도. 그치, 이거는 이제 21세기 영화니까. 그러니까 3편쯤 되면 근데 좀 지루하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동화 반복 같고. 그렇죠. 3편 예. 이후에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3편까지 다 다루는 거죠, 그럼. 그래야지. 그렇지. 그럼 내가 3편을 안 봤는데? 괜찮아. 안 봐도 비슷해. 돼. 비슷해. 그럼 차는 거의- 뭐예요, 차? 3편에서 계속 아우디인가? 그랬나 보다. 아우디. 1편에서는 BMW. BMW가 나오다가 뭐 벤츠도 나왔다가 네, 그렇죠. 이제 2편에서 딱 첫 장면에서 아우디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3편도 아우디야. 아우디. 네. 비슷하게 생긴 거. 다 독일차네요. 이게 차 매니아가 없구만. 이 영화는 릭베송 네. 그 감독이 그 각본을 썼더라고요. 이게 연출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릭베송의 영화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릭베송이 다 프로듀싱을 네. 했고 대본도 쓰고 뭐 캐스팅에도 관여하고 네. 보면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 릭베송이 좋아하는 취향의 여성들이야. 딱 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 릭베송의 뒤에 상황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죠.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 상황 뮤지컬계의 상황 출신이라 잘 아시는구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트에 프랑스 영화가 유일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는 하죠. 그게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기 네. 위해서 릭베송이 영어로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이 제이슨 스테이덤 캐릭터가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우 신박해요. 진짜. 재밌고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무슨 영화나 무슨 이런 액션 드라마 시리즈에서 보이는 캐릭터가 사실 여기서 좀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그건 사실 이 프랭크 마틴 네. 프랭크 마틴 이 제이슨 스테이덤이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영국 사람이고 되게 매너 있고 약간 본드예요. 본드 제임스 본드의 스피노프라고 처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제임스 본드. 근데 또 제임스 본드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또 결이 달라서. 항상 양복을 입고 있잖아. 그리고, 네. 그리고 양복이 이렇게 구겨지면 또 이렇게 하나 꺼내와서 또 새 걸로 입어. 그렇죠. 그런 어떤 영국 신사 킬러. 영국 신사인데 약간 스티븐 시걸처럼 잘 안 맞고 그렇지. 절대 안 맞고. 거기에 이 무술 실력은 성룡이고 그렇죠. 성룡 이연걸급. 이연걸급이고 운전 실력은 거의 그 베이비 드라이버 수준이고 그렇죠. 뭐 이런 예. 분노의 질주. 예, 분노의 질주 수준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기시감이 좀 있는 캐릭터긴 한데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거가 설정이 아주 특이했죠. 네. 트랜스포터죠, 이 사람이. 트랜스포터가 뭐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포터란 운송자, 운반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택배 기사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택배 기사네, 진짜. 예, 택배 기사인데 고급 승용차를 몰고 그리고 그게 막 특수 장치가 있는 승용차잖아요. 그렇죠. 개조한 차죠. 그렇죠. 막 번호판 바뀌고 그렇죠. 막 이렇게 뭐 누르면 막 어떻게 막 되고 막 이러는 그 특수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패키지를 이제 운반을 해주는 그렇죠. 예 그런 택배 기사 거죠. 약간 어둠의 거래 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몇 가지 룰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자기의 이 일에 임할 때에 어떤 업무상 룰이 있는데 뭐 패키지를 열어보지 않는다. 뭐 그렇죠. 뭐 이런 계약한 대로만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룰들이 되게 좀 신선하고 그렇죠.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자기 룰을 딱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1편 처음에 보면은 그 무게가 틀리다고. 예, 그러니까요. 원래 3명 은행 강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딱 태워가기로 했는데 그치. 3명을 계약을 했는데 4명이 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이게 무게 때문에 미세한 또 이 계획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했던 게 3명에 254kg이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에 맞게 그 시간에 도착할 정도의 기름 양까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와 대단합니다 진짜. 좀 오바지. 영화인데. 좀 오바지.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1편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2편쯤 가니까 뻥이 좀 너무 심해지더라고. 그 특히 1편도 심하지 뭘. 특히 그 2편에서 왜 그 차 밑에다가 폭탄을 그 대박이다. 설치하는데 그 그 씬은 폭탄을 떼내는 장면 떼내는 있잖아요. 거 대박이죠. 야, 나 이거는 진짜 헛웃음이 그쵸. 거기서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런 액션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지. 이거는 제임스 본드도 못하는 거잖아. 못하죠. 그거는 개인으로 얘기하면 약간 두 번째, 세 번째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치실로 느낀 거를 자동차를 어디 크레인의 그 끝으로 해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제이슨 스테이덤. 우리는 처음에 그 락스타그나 투 스모킹 베럴스나 네. 스나치나 이런 데서 아주 영국식 악센트를 구사하면서 전형적인 영국 갱 같은 갱.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약간 갱인데 이렇게 우통을 벗었더니 이런 애가 나올 줄 몰랐지 사실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트랜스포터 이후로 그 영어에서 보면은 뱅커블이란 말이 있어요. 뱅커블 스타, 뱅크 은행 할 때 뱅커블. 네. 그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된 게 있는데 뭐냐면 흥행 보증수표. 그게 뱅커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뱅커블 스타예요. 그래서 제이슨 스테이덤이 나오면은 손해는 안 봐 무조건. 그래서 사실 뭐 그때 무슨 아드레날린 뭐 하여튼 그쵸. 예. 영화 얼마 전에 무슨 뭐 비키퍼 영화들이 다 비슷해. 악당들을 쳐부시는 원맨 밴드인데 비슷한 영화로 이렇게 오랫동안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 그렇다고 제이슨 스테이덤이 이렇게 봤을 때 외모가 무슨 정말 이렇게 히로처럼 생겼나? 그것도 아닌데 이상한 그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죠. 그 영화마다 여성들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왜 그 모델이랑 살잖아. 그 누구요?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모델 있잖아. 걔랑 살아요. 지금요? 로지 헌팅턴. 헌팅턴. 예. 화이트리. 그래서 더 헷갈려. 트랜스포머랑 트랜스포터가 더 헷갈려. 그 와이프가 거기 나와가지고. 근데 둘이 정식으로 결혼 안 했는데 애 낳고 같이 사는 그 슈퍼모델. 하여튼 제이슨 스테덤의 어떤 매력으로 되게 어글리 섹시 전형적인. 근데 어글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 참 멋있는데. 멋있어.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또 영국인이라는 또 그게 약간 제임스 본드 이래로 이게 또 미국 애들이랑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또 이 유머 코드가 있고 조크를 항상 하잖아. 그리고 여유 있고 그쵸. 폴라이트하고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이 영화에서도 예의 바른가? 그렇죠. 그 예의 항상 바른, 딱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여자를 지켜주는. 그렇죠. 누군가를 지키거나. 약간 그거는 옛날 그 아서왕 신화에서 내려오는 네. 그런 어떤 기사도, 기사도 나이트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에 잘 맞은 것 같아요. 제이슨 스테덤이. 그래서 이 트랜스포터 시리즈를 3편이나 네. 엄청 흥행하는 이게 미국 영화도 아닌데 네. 프랑스 영화인데 릭 베송의 계획하에 릭 베송이 이제 이거 하고 택시라고 또 택시. 시리즈를 쭉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죠. 릭 베송은 근데 그 몇 년 전에 미투 때 이게 또 성폭행 뭐 스캔들이 있었어요? 예, 그 고소 막 당하고 스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에는 뭐 입국을 못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 사람도. 좀 여성 편력이 좀 있죠. 릭 베송. 아무튼 릭 베송이 직접 감독은 아니고 제작 대본 네. 하고 감독은 계속 바뀌었죠. 자, 트랜스포터 1, 2, 3가 있는데 네. 자, 스토리를 한번 스토리.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그 설정은 얘기했고 얘는 택배 네. 기사고. 택배 기사인데 첫 번째는 어떤 여자를 이제 여자를 운송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자인지 모르고 그냥. 예, 사람인지도 그냥 몰랐어. 운송품이 그냥 뭐 몇 미터짜리 크기의 백을 하나 운반해 달라.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여성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석이었고 그게 이제 어떤 갱 두목의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랭크 마틴의 그 룰이 있죠. 1, 2, 3번. 네. 1번이 never change the deal. 계약 내용을 바꾸지 마라. 네. 2번이 no names.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냥 어디까지 몇 시에 배달. 네. 누구한테 줘라 이런 말 하지 마라. 네. 그리고 3번이 never open the package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열어보지 마라. 그렇죠. 근데 1편에서 3번을 어기고 왜냐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서기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서기 때문에 이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기가 막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상대 이 물건을 받기로 한 사람이 또 이제 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막 겹치면서 1편은 그렇게 이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얘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배경은 유럽
프랑스예요. 네. 니스예요, 니스. 남프랑스에. 니스에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스페셜 포스라니까 무슨 이 사람도 영국의 특수부대 네. 출신, 군인 출신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계속 다 군인 출신들이 히로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를 배경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근데 자꾸 이제 자기 관할 구역에서 이제 사고가 이제 생기고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목격되는 그 사람의 인상착이라던가 타고 다니는 차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 사람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렇죠. 형사님이 자꾸 와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타코니 형사. 예. 근데 이제 아니라고. 나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심증은 가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또 되게 애착 관계가 또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조연이에요. 네. 1편, 2편, 3편에도 다 활약을 하고 타코니 형사가 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람보에서 그 대령님. 샘 대령님처럼 아주 그런 역할. 그리고 이 되게 계속 이 사람은 조크를 하면서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이랑. 네. 프랑스 영국 사람 둘이 아주 서로 앙숙인데 여기서는 네. 둘이 되게 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편에서는 네. 2편. 그 잠깐 알바로 어떤 아이를 봐주죠. 그렇죠. 2편에서는 무대가 미국으로 가요. 예. 마이애미에 있죠. 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프랭크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아이 셔틀이죠. 예. 아이 이제 학교에서 픽업해주고 뭐 그렇죠. 병원 데려가라면 병원 데리고 가고. 근데 그게 뭐 이 직업이 아니고 예, 그냥 누가 잠깐 부탁을 해서. 땜빵이야, 땜빵. 예. 근데 그 집이 되게 부잣집이야. 네. 부잣집이고 아버지가 되게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아버지를 타겟으로 한 테러 세력이 그렇죠. 이 아이에게 이제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빡친 이 프랭크가 또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이 이야기. 편에서는 그 같이 락스탁 투 스모킹 베럴스에 같이 나왔던 그 제이슨 플레밍이 네. 우정 출연인지 하여튼 거기 같이 출연하죠. 네. 여기서 딱, 무슨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쵸. 저 사람 둘이가 그때는 친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적으로 만나죠. 이 편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그거를 이제 해독제. 거기도 이 편에서도 말도 안 되는 씬 많이 나오죠. 그 해독제 왜 해독제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 길에서 안 깨트리고 보호하려는 애. 그리고 이 편에서는 이제 이 트랜스포터는 약간 로맨스들이 계속 나와요. 1편에서는 석이랑 그렇게 되고 2편에서는 또 이 애 엄마랑 그렇죠. 아니 근데 석이 아까 전에 원에서 설명했지만 석이의 트렁크가 딱 열렸을 때 그 패키지 가방을 딱 열 때 뚱 등장하는 석이는 누가 봐도 둘이 뭐가 있겠다가 느껴지더라고요. 음악이 갑자기 왈랄랄랄라 이렇게 싹 샤랄랄라 이러는군요. 그렇죠. 1편은 나는 사실 이거 1편을 음악을 스탠리 클락이 해가지고 그 이제 베이스 치는 키 2m짜리 그 형 있잖아. 스탠리 클락이라고 아주 유명한 베이시스트인데 스탠리 클락이 음악을 해가지고 나는 되게 음악을 유심히 들으면서 했죠. 근데 2편 3편에서는 잘렸더라고. 딴 사람이 하더라고. 아무튼 2편에서는 예.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우는. 예. 그리고 3편은 이제 그 마르세유에서 그 오데사로 가는 배. 그렇죠. 예, 배에서 뭔가 나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핵 폐기물 같은 거. 폐기물이 이렇게 실려 있고 이제 거기에서 발렌티나라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 관료의 딸을 그렇죠. 또 운송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3편은 네. 이제 그 핵 폐기물과 싸우는. 네. 근데 3편의 악당은 저기죠.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왔던. 예. 그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악역 맡았던 로버트 네퍼. 예, 로버트 네파. 예. 이 사람 진짜 악당처럼 생겼어요. 예. 그냥 얼굴이 악당이죠. 그 자체. 그렇죠. 악당 그 자체. 여기 3편에서도 악당 짓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3편의 특이한 점은 네. 팔찌를 차고 있는데 차와 팔찌가 거리가 떨어지면은 폭발해요. 팔찌가. 뭐 그런 설정이 있죠. 그래서 네. 차에서 멀리 못 떨어져.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지막에 기차 액션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차를 몰고 기차로 뛰어들면 마스리는 그 기차가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기차 액션이 또 나옵니다. 봐야 되겠네 기차는 또. 그래- 우리 또 언더시즈랑 붙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뭐 트랜스포터는 네. 제목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되게 재밌는데 이거 보라 그러면 다들 보고 너무 재밌다 그러는데 네. 의외로 많이 안 보고 트랜스포머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터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하고 저는 이 세 개 그 시리즈 중에 하나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비슷하죠. 네. 세계다.
차가 이제 좀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차는 멋있게 찍은 것 같아. 그렇죠. 그 첫 장면에서 3편은 안 그렇던데 1, 2편은 딱 첫 장면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맞아, 딱 맞아. 주차해 놓은 반짝반짝거리는 그 독일 세단. 네, 세단에 탁 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사실 작전에 투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장면 되게 멋있게 찍었고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세 편을 쭉 내리 보니까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좀 들었고. 아 뭐 다 그렇죠. 제임스 네. 본드도 영화도 뭐 굳이 다 볼 필요 없죠. 하나만 보면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딱 세 편이 요즘 뭐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봐도 막 10개짜리 다 보잖아요. 그거 뭐 야, 이거 하나만 봐도 돼 이러면은 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 제작비 많이 들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액션 영화 마니아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트랜스포터는 그치. 1, 2, 3가 예.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3에서는 이제 EU 유럽 연합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 아까 그 긴 우정이 발전되는 프랑스 경찰이랑도 좀 더 활약상이 나오나 그 다음에 보네요. 이제 운반하는 물건이 3편에서는 또 이게 여성인 거야.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여성. 근데 이때 볼 때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기 전이라서 난 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우크라이나 오데사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거기 완전히 전쟁 중인데. 그리고 3편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땠어? 최 과장? 3편 봤어? 그냥 그랬어요. 나는 그때도 처음 볼 때는 좀 별로였는데 얼굴에 죽은 게 많고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꽤 뭐 나쁘진 않던데 배우가 갑자기 아니 얘네들도 이게 영화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도 서기가 되게 상큼했었던 것 같아. 말씀드리는 순간 여의도 박 팀장이 난입했습니다. 김 PD가 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구치러 놀러 왔다가 당구 안 쳐야지 너랑. 여의도 박 팀장은 이거 지금 우리 트랜스포터 녹음하는 중이었는데 혹시 봤어요 이거? 트랜스포터 봤죠? 봤는데 기억 속에 1, 2, 3편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 봤어 근데?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뭘 대단해. 그 패키지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아리따운 여성분이었고 그 여성이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 여성이. 아시안계가 1편인가요? 아시안계가 있었고 서기잖아 서기. 그다음에 복수의 여성이 있었어요. 복수? 두세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데. 2편에서는 애기 애 엄마고 3편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여자 머리 빨간. 다 한 명이었어요? 응. 그 가발 쓰고 뒷좌석에 여자 걔가 3편이야. 3편이죠. 아 그 가발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패키지였나? 아니 그게 한 명밖에 없었어 원래. 한 명이었어요? 왜 복수로 기억하고 걔를 이제 여러 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땠어요? 트랜스포터? 제이슨 스테이덤 좋아해요? 제이슨 스타디움 좋아하죠? 스타디움은 아니고 스테이덤. 제이슨 스테이덤. 응. 스테이덤인가? 좋아하죠. 네. 처음에 이 사람 나왔을 때는 스타덤이라고 읽었는데 스타덤. 예, 지금도 스타덤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스타덤에 오른 스타덤 아니면 스테이덤. 스테덤 뭐. 스테이덤. 글로벌리 뭐 탈모인들의 희망이랄까? 우리 그 잘생겼죠. 멋대 클럽. 그렇죠. 멋있죠. 비록 이제 숱은 적지만 아유. 엄청 이 사람이 머리 숱이 많았어도 좀 별로였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멋있죠. 그러네. 두상도 예쁘고. 두상이 예쁘죠. 그리고 되게 몸도 막 완전 근육질도 아니고 아 예뻐요. 몸이 이게 되게 이게 어찌 보면 일부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래요? 뭔가 슬림한 듯한데 단단하게 그렇죠. 예, 완전 근육이 단단한 싹 있는. 약간 벌크업한 이소룡 뭐 이런 느낌. 저는 이런 그 약간 히어로에 가까운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 액션 영화 중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대적할 자가 없는 타입이 훨씬 더 좋아요. 아예 그냥. 주인공이 뭐 약간 현실적이라는 어떤 설정을 가미해가지고 주인공이 고생을 한다든가 얻어맞는다든가 이런 설정보다는 아싸리 그냥 다 전에 제압해버리는. 언더시즈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스티븐 시갈. 근데 제이슨 스테이덤도 그런 거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한 5명이랑 항상 싸워서 다 때려눕히죠. 5명 정도가 아니던데. 나중에 막 열댓 명이 막 둘러싸도 얼굴에 쫄은 표정 하나 없어.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 아픈 표정이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이렇게 맞아도. 아파하지도 않고 큰 상처도 안 입고 그렇게 결국 물건을 목적지까지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뭐 그런 맛에 보는 거지만 야 이렇게 그 2편 마지막쯤에는 이렇게 끝난다고?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 그 해독제 같은 거를 네. 그게 어떤 그 나쁜 악당이 자기 몸에다가 해독제를 주입하고 그렇지, 맞아. 운반을 하잖아요. 근데 얘랑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액션을 하는데 그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해요. 그렇죠. 바다 추락하죠. 맞아. 보통은 사람이 그럼 죽어. 그렇지, 죽지. 근데 거기서 이제 얘를 살려내 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뭐 사람들은 다 벌써 치유가 돼 있고 그렇죠. 너무 생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렇지 뭐 그. 와,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혈청을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해독제도 만들고 어떻게 양산하고 보면은 그래야 되는데 릭 베송이 네. 약간 헐리우드 키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스타일이 아니고 헐리우드 스타일로 영화를 만든다. 그런데 약간 헐리우드랑 다른 다르죠. 것들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릭 베송 영화도 많이 했지만 SF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웃음 코드가 있고 또 음악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스토리 전개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최 과장이 얘기했던 것도 이 편에서 끝에 그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엔딩 씬으로 딱 가버려.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액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택시 그 시리즈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약간 유럽이랑 헐리우드랑 섞여 있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거기에다 저는 홍콩 무협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액션 장면은 그렇죠.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진짜 이거는 그 성룡 스타일이다. 그렇죠. 성룡 스타일이라는 느낌 받았어요. 그렇죠. 1편이 이 액션 자체가 1편이 홍콩 무협- 출신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네. 그리고 2편, 3편도 다 이 무술 감독을 다 홍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스럽지. 이게 차가 1, 2, 3편이 다 아우디였나요? 1편은 BMW. 1편이 BMW였어요. 그래서 아우디로 갈아탔었구나. 아우디에서 아마 돈 좀 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이게 남주도 있지만 주인공이 차잖아요. 그렇지. 이게 또 특이한 게 자동차 액션, 그렇죠? 네. 자동차 액션과 제이슨 스테이덤의 무협 이 격투기 그렇죠. 이거랑 총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액션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거지. 맞아요. 특히 자동차 이 뭐 이게 추격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찍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거의 사람 같아. 그 자동차를 의인화해서 예. 의인화된 무슨 그 어린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타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 보면 이제 타요? 걔네들한테 다 이렇게 인격을 부여하고 걔네들이 막 움직이고 막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제이슨 스타뎀이 스테디움? 스테이디엄이 운전하는 그 자동차는 인격이 부여된 사람처럼 움직인다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는 트랜스포터 처음 봤으니까 여기 써놓은 게 차량 무협신이라고 썼어요. 준욱이 이번에 처음 봤는데 어땠어 느낌이? 재밌게 봤어요. 왜 못 봤지 그동안? 내가 트랜스포머의 아르라고 왜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 그 트랜스포머 그 희생양이구나. 제목 때문에 그런 거죠. 오시엔에서도 좀 많이 했는데 거의 딱 돌리다가 트랜스포터 하면 제목만 보고 돌렸어요. 단 한 번도 이거를 잠깐 놔둔 적이 이거 없어. 짝퉁이야 그러면서 돌렸지. 그러니까 그냥 돌렸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근데 제이슨 스테이디엄 와이프가 트랜스포머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또 갑자기 채널을 돌렸다는 말 하니까 되게 아저씨 같네. 옛날 사람 같네요. 요즘도 채널 돌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리스트에 유일하게 프랑스 영화인데 헐리우드 스타일의 프랑스 영화 릭 베송. 나는 제이슨 스테이덤 그때 되게 재밌게 봐서 3 정도 보니까 나도 약간 좀 이제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3년마다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계속 재밌었어. 내가 우리 전에 박 팀장 왔을 때 우리가 이퀄라이저랑 존 윅 예. 이거 비교해가지고 극장 가서 한번 했었잖아요. 엄청난 명작. 명작들이죠. 예. 그런 것처럼 몇 년 있다 한 번씩 나오니까 보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4는 기다려도 안 나오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부트가 한 번 나왔는데 뭐 그냥 쓸려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리즈도 안 봤는데 저거 이 1, 2, 3는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석이 나오는 게 1편이고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2편이에요. 3편이 우크라이나 여자 죽음께 많이 난. 그게 석이었구나. 원에서. 그 석이가 그 영어를 잘 서툴러 가지고 긴 대사는 못 하고 거기서 그 중국인 아버지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씬이 나오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택배 기사가 슈퍼 파워를 가진.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는 웰메이드라고 생각해요. 이퀄라이저나 뭐 존윅에 비할 액션물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가 않잖아. 그렇죠. 되게 라이트하고 코믹하고. 그 맛에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라이트한데 볼거리는 많고.
그런 덕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이 영국식 악센트로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 또 그런 히어로한테 또 이렇게 우리가 열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영화랑 좀 다른 내용인데 만약에 김PD형이 있었으면 조금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뭐냐면 왜 프랑스의 색채가 들어간 영화는 여기서 릭베송이 제작하고 프랑스에서 찍고 뭐 하는 것처럼 왜 영화의 색채가 이렇게 달라요? 나 볼 때 전혀 몰랐는데 프랑스 아 진짜 메이드 인 프랑스. 나는 이게 같은 컬러도 색감이 왜 색감이 이렇게 다르죠? 왜? 그건 프랑스 영화도 다 달라요. 근데 릭베송 영화가 약간 이런 좀 화려하죠. 릭베송이 칼라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약간 옐로우 톤이 좀 강하지. 맞아요.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정을 하는 거지. 아 보정을 그러니까 하는 이거를 거예요? 그 이게 후보정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각 나라 사람마다 좋아하는 뭐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음색이 다르듯이 색깔에 대한 감각도 조금씩 달라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좋아하는 거기서 이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톤이 있는 거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고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볼 때 한국 영화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RGB 그 뭐 그게 다 수치가 달라서 그 톤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공포 영화 같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두운 씬인데 실제 찍을 때는 밝은 데서 찍더라고. 그렇지 밝은 데서 찍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죠. 그 또 트랜스포머라 그러려. 트랜스포터는 이 제이슨 스태듬이 아주 특이한 홍콩 영화 스타일 아까 액션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1편에는 그 액션이 뭐가 있냐면 무슨 어디 가라지 같은 데서 싸우는데 이 폐유 그렇죠. 아그 오일 액션. 오일 액션 가장 미끄러지면서 네. 오일 액션 그거 신선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넣은 거예요. 2편에서는 얘가 또 그렇게 싸우는데 그 소방서 같은 데도 싸워. 그래서 호수가 있어. 호수. 예. 소방호스. 우리가 그 와우 정령에서 왜 대나무 액션 이런 거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런 시그니처들이 있어요. 3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차. 기차에서 아우디를 기차 위에 착륙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달려가면서 기차 위에 아우디 착륙시켜요? 그게 나옵니다. 거기 주차했어요? 거기에 주차를 짝지도 못 되겠네. 좀 희한해. 거기다가 주차를 잘해가 나중에 주차를 한번 또 옮겨. 그러고 보니까 이 원에서 나왔던 그 폐유 그 기름에 엉겨이면서 그 미끄러지는 씬들이 범죄도시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빗물에서 미끄러지면서 싸우는 씬이 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인정사정 볼 것도 아니야. 죄송해요. 범죄도시가 아니고 베테랑 2에서. 네. 베테랑이 참 시리즈로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베테랑 시리즈 나오고 있죠. 베테랑 2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트랜스포터는 이게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데 이제 오작 형이 그 탑 10 리스트에 넣은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언더 시즈는 어떤 의미에서 넣고 그 다음에 람보 시리즈는 어떤 의미에서 넣고 이런 거를 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트랜스포터는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트랜스포터는 네, 약간 들어왔나요? 우리가 늘 헐리우드 영화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클리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차용하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액션 히어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이슨 스테이듬의 매력도 있지만 그 스토리도 그렇고 릭 베송이 계속 그 람보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람보도 왜 스탈론이 계속 대본에 참여하면서 뭔가 네. 일관성이 있잖아. 네. 근데 이것 역시 릭 베송의 어떤 그 청사진이 잘 나오는 거죠. 이 히로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트랜스포터가 계속 나올 줄 알았어, 사실. 본드 영화처럼 네. 약간 제이슨 스테이듬. 근데 제이슨 스테이듬이 몸값이 너무 올라가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원하니까 뺏긴 것 같아요, 스테이듬을. 그래서 3편만 나오고 나중에 리부트를 했는데 그때도 다른 배우가 했죠. 그럼 별미 차원에서 넣은 건가요? 그렇죠. 약간 진욱이가 아까 약간 색감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배경이 유럽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액션 히어로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8위에 배치했습니다. 네. 이제 좀 질렸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도 공개한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니요 좀 됐어요. 뭐 캐시트럭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막 엄청 저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이슨 스타덤 그 스타일이 조금 이제 너무 많이 그렇죠. 봤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 사람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야. 그렇죠. 벌써 그래요? 6, 나이가- 7년생인데. 진짜 뭐. 7년생이면 86학번인가? 뭐 나이도 있는데 난 최근에 그 비키퍼라는 거 봤거든요.
빅키퍼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물론 다 대동소이해요. 헐리우드 액션인데 여기서는 악당들이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보면서 좀 이렇게 쾌감이 좀 더 생기더라고. 왜냐면 우리도 보이스피싱 희생되는 사람 많은데 여기서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보이스피싱을 다룬 우리나라 영화도 많아요. 그렇죠. 보이스라는 영화도 있고요. 피싱이라는 영화도 있고. 아니요. 보이스라는 영화도 있고 시민 덕기도 보이스피싱. 시민덕기에. 그런데도 아직도 나이가 내일모레 환갑인데. 근데 나도 지금 박 팀장 얘기랑 좀 비슷한데 좀 뭐랄까 계속 이렇게 찾아서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인지 좀- 모르겠는데 좀 별로야. 기억나는 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이슨 스타뎀이 그 퇴직한 경찰인데 노숙자 응?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다. 네, 노숙자로 출발하는 게 있어요. 노숙자로 출발해서 어느 집에 부잣집에 출장 간 부잣집에 들어가서 뭔가 뭐였지? 액션. 뭐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 트랜스포터 이후로 크게 히트했던 게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첫 작 아니에요? 응? 아 이거 다음이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렇지. 이 아드레날린은 2006년. 이게 트랜스포터 첫 작품이 2002년. 왠지 아드레날린은 2랑 3 사이에 찍었는데. 네. 유명해진 첫 작품처럼. 근데 아드레날린은 진짜 막 정말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눈을 뗄 수가 없는.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막 경기장에서도 그 무슨 경기장이지? 뭐 풋볼 경기장에서. 풋볼 경기장에서도 같은데. 막뭐 안 하면 안 되는 막 그런 상황이. 그 제이슨 스테이덤은 좀 뭐랄까요? 그 락스타 투 스모킹 베럴스 볼 때부터 나는 사실 거기 나온 배우들 중에 제일 눈에 띄더라고. 거기 나오는 거의 왜 이렇게 영국의 이 젊은 이상한 애들 나오잖아. 건달 같은 애들. 네, 여러 무리의 건달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네. 딱 눈에 띄었어요. 그때는 네, 이제 맞아요. 트랜스포터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지적이면서도 액션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다 되는 아니나 다를까 트랜스포터로 대박을 터쳐서 지금도 아까도 얘기한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형이 그 말씀하셔서 그러면 락스타 이후로 네. 트랜스포터까지 한 6, 7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백이. 영화가 뭐가 많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액션 영화가? 액션은 아니고 그 뭐 영화를 계속 찍었죠. 근데 트랜스포터가 2002년이니까 아니 그럼 이런 무술 액션을 어떻게 해요? 이 배우가? 배워서 하나? 나한테 물어봐. 평소에 이런 거를 관심 있어서 연말을 했나? 엄청 연습했겠죠. 연습하고 뭐 연습한 정도가 아닌데 이 액션이? 원래 뭐 그런 거 했겠지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게 평생 수련을 해야 사실 이런 그러니까요. 연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뭐 성룡이나 이영걸이 평소에 수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기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건데 거의 그 급인데. 나도 약간 좀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 액션을 소화하려면 되게 이 수련이 돼 있어야 될 그럼요. 텐데 예. 아니면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돼 있기 예. 때문에 이제 캐스팅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락스탁이 이제 거의 데뷔작이었고 98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네치 했었고 2000년도에 그다음에 영화를 1년에 막 두세 개씩 계속 했어요. 민 머신이라는 영화 생각나요? 영국 영화? 민 머신? 거기도 나왔었고 그 왜 하필이면 민머리한테 민는 민머신? 그 비열한 할 때 민. 비열한 기계 민 머신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바로 트랜스포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이탈리안 잡 생각나요? 네. 아 이탈리안 잡. 이탈리안 잡. 그다음에 뭐 콜레트럴에도 난. 리볼버. 콜레트럴 그거 아니에요? 톰 크루즈. 톰 크루즈 하얀 머리. 그다음에 뱅크 잡. 뭐 비슷한 영화를 류로 가긴 하는구나. 진짜 엑스펜더블에도 나오잖아. 네. 엑스펜더블. 김 PD가 좋아하는 엑스펜더블. 와이낫이 강력하게 예측되는 엑스펜더블. 와이낫이요? 와이낫 아니요 왓더엘 어때를 한다고? 왓더엘에 이거 할 것 같아. 엑스펜더블 뭐 그다음에 그 상어 나오는 아, 메갈로돈인가? 예, 뭐 메가 있었어요. 아, 거기. 더 맥이라고 했죠. 나중에. 맞네. 그 여주가 예쁜데 그 중국계 예뻤던 것 같은데. 너무 애니메이션처럼 생겼. 우리 왜 이런 얘기하고 있지? 그 이것도 메갈로돈 거기 큰일 난 얘기입니까? 그러네. 메가로돈이 있었구나. 네, 메갈로돈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참 계속 흥행 보증수표로서 길을 가네요. 메카닉 메카닉 뭡니까? 이란 영화도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거의 살인 기술자랑 병기 다 살인 기술자 지금 여기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 기술자 이 사람은. 하여튼 예쁜 와이프랑 살고 있어서 부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인데 네 애도 둘이랍니다.
가끔 이 와이프랑 둘이 어디 시상식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 되게 어울려. 둘 다 이제 영국 사람이고 한 명은 완전히 글래머러스하고 키도 엄청 크고 막 이런 슈퍼 모델이고 제이슨 스테이덤은 항상 좀 뭐랄까요? 좀 특이해. 배우 같지가 않아. 약간 느낌이 제작자.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어때요? 이 제이슨 스테이덤의 무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협 전문가. 무협 제가 왜 박 팀장. 전문가예요? 너 영어충이잖아. 뭐 영어충은 저기잖아요. 최 과장님. 박 팀장이 생각하는 이런 액션 무협 액션의 최고봉은 누굽니까? 배우로 따지자면. 글쎄. 그때 8,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우리가 오면서 그런 어떤 아이콘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 장클로드 반담. 그렇죠. 아 잠깐 더블 반담 기억나고요. 그렇죠. 장클로드 반담 영화는 사실 리스트에 없긴 한데 예. 진짜 한 시대를 호령했죠. 그럼요. 장클로드 반담은 킥복싱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킥복싱 뭐 이런 거. 지난번에 했던 언더시즈 그 스티븐 시걸은 가라데 더하기 합기도. 뭐 했었고 원빈은 원빈. 칼리 아르니스라고 그건 뭡니까? 그 무협 뭐 엄청 무술 무서운 종류. 무술이 있어요. 네. 거의 그의 살인 그치 그거는 실전용. 근데 이제 제이슨 스타덤은 뭔지 모르겠네. 태권도인가? 청노리스가 태권도 아니었나? 모르겠네. 청노리스? 청노리스. 자, 청노리스 너무 오래. 돌프 룬드그레는 뭐야? 아 돌프룬드 그랜도 있었구나. 아 참 그리고 여기 트랜스포터 보면은 3인가에 적이 나오잖아. 옛날에 K1 챔피언 했던 세미 슐츠. 세미 슐츠가 나와요? 세미 슐트가 나와요. 오. 거기서 이제 딱 키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지. 2m 넘지. 근데 안 그래도 거기서 별명이 더 자이언트로 나와. 근데 완전히 끝판왕 보스처럼 딱 나오는데 그 세미 슈트랑 이제 둘이서 막 싸우는데 막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 세미 슈트는. 그러다 가지고 제이슨 스테이덤이 막 이제 고난을 당하지. 막 벽 뚫고 막 이렇게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바닥 같은 데서 세미 슈트가 거기에 이렇게 바닥이 꺼져 가지고 키가 이제 발토막이 딱 되니까 제이슨 스테이덤의 키가 맞아. 그랬더니 너 이제 별로 안 크네 그러면서 무슨 삽자루 같은 걸로 때리나 뭐 그래가지고 기절을 시키는. 그리고 꽃을 딱 던지고 나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약간 챔피언으로서 좀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한때 그 K1이 되게 유행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죠? 반짝하다 말았죠. 그때 우리 최용만 뭐 이렇게 그렇죠. 나가. 한 4, 5년? 그때 그 네덜란드 파이터 중에 그 누구지? 그 하이킥 날리던 저기 예. 하이킥? 브롬달은 당구 선수인가요? 당구입니다. 그때 저 기억에 남는 파이터가 그 뉴질랜드 출신의 아, 마크 헌터라고. 마크 헌터. 아, 마크 헌트. 마크 헌트는 나중에 UFC에도 갔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역시 우리의 또 50억 분의 1의 효도르. 그렇죠. 그때는 효도르가 다 효도르는 K1은 아니고 프라이드였죠. 예, 프라이드 FC에서. 그게 이때 요 트랜스포터 나오던 시절 그때부터 한 몇 년 상관으로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파이터가 박 팀장은 마크 헌터. 마크 헌트? 상남자죠, 상남자. 나는 제가 좋았어. 그 크로캅. 크로카. 예, 크로카를 진짜. 그 크로아티아에서 온 크로캅. 밀코 크로카. 밀코 크로캅. 하여튼 맥도날드도 있었고. 맥도날드. K1에 또 이렇게 레미 보냐스키. 보냐스키. 그러지. 레미 보냐스키. 보냐스키. 그 K1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 글러브 끼고 킥복싱이랑 이런 거 하면서. 근데 프라이드랑 UFC 넘어가면서 UFC는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종격 투기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트랜스포터 1, 2, 3 재밌어요. 지금 봐도. 예, 아니 뭐 차량 추격신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지금 봐도. 차 많이 뽀개지죠. 예, 제가 오죽하면 내가 이 씬을 차량이 이렇게 가는 씬을 눈을 뗄 수 없는데 하고 시간을 쟀어요. 거의 한 4분 30초 가량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달립니다, 차가. 그렇죠. 1, 2, 3에 다 그런 차량 씬이 나오고 그 대단합니다. 유럽의 그 조그만 골목들을 그러니까요. 예. 막 누비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근데 릭베송의 이런 연출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동차 가지고 뭔가 액션을 보여주는 거는 상상을 못했던 방식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연출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2였던가 1이었던가 헷갈리는데 골목을 이제 이미 차량 추격신은 시작이 됐고 추격신 중에 골목에 이제 술에 만취한 할아버지가 양주병을 이렇게 마시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저쪽 건물 뒤편에서부터 그렇지. 이 옥상 루프탑의 이 골목의 햇빛을 가리면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저 인상적이었어 그 장면. 그거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약간 내가 그게 뭘 본 거지? 내가 많이 취했구만. 아니, 그러면서 그런 자기 그 술병을 버리잖아. 버리죠. 네. 이제 내가 헛것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게 딱 느껴져서 야 멋있다 저거. 그게 약간 그 프랑스식 그 뭔가 터치. 조크와 그게 섞여 터치. 있는. 그 르베송 영화를 보면은 그 발레리안과 천개 행성 뭐 이런 제호 원서 이런 거 보면 중간 중간에 그런 웃긴 씬들이 나오잖아. 안 웃겨도 되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상한 허튼 동동하고 그게 좀 르베송식 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8위까지 알아보고 또 다음 주에 저희는 7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PD가 그때는 올려나? 박 팀장은 오시겠죠? 7위 할 때 와요. 7위가 뭐였지? 올출해야죠 올출 이번에. 저 지금 멤버 교체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박 팀장 괜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박 팀장과 김 PD 이렇게 막 안아버리면 어떡해. 출장 갔대잖아. 이렇게 이제 김 PD의 팬분들 아니 약속이 돼 있는데 안 온 거예요? 갑자기 일 생겼대. 그럴 수 있죠.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